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이자 선대위에서 관건 부정선거 심판본부장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로 우리는 공항에서만. 아니, 인천공항 그 새벽에 또 나가셨더라고요. 그날 새벽 4시에 가셨어요? 4시 반? 전날 밤에. 네. 전날 밤에 한 10시 넘어서 네.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정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들어온다. 자, 그럼 아침에 언제 어떻게 들어오냐? 네. 지금 저희 이종섭 전 장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확인한 거는 5시 15분 도착하는 비행기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들어왔고, 네. 사실은 이게 뭐 외교부나 또 공항을 관리하는 국토부 이런 쪽에 확인을 안 해줘요. 개인정보라서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그 정보가 약간 불명확했지만 어쩔 수 없다 해서 밤에 이제 회의를 급하게 했고, 네. 밤 11시가 넘어서 의원들한테 공지가 된 거예요. 밤 11시가 넘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출석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이제 작전이 시작된 거죠. 밤 네, 11시고 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까지 모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근데 네. 막상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비행기는 탑승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번 비행기 예. 다음번 탑승을 안 했네. 터미널 바꾸자. 네. 1터미널로 가는데 안 왔네. 이러면서 어떻게 되지 봤더니 근데 결국은 9시 17분에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위치에 있다가 들어오는 이종섭 장관 얼굴을 보고 발언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 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그날 오전 11시에 반박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이 진행이 됐죠. 예. 그 이튿날 아침에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이 세게 썼어요. 박주민 의원님 표정이 완전히 막 절박. 그 사진 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화가 났었던 상태였는데 얼굴 딱 보니까 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 보자마자 당황하는 거,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네, 그래서 제가 더. 그러니까 헐끗 보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와. 더 소리를 좀 질렀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저희는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저희 또 공수처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고발장도 제출하고 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여간 현장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하는 정치인이구나. 일은 이렇게 참 많이 하는데. 인기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당에 좀 항의를 했어요. 당에? 왜냐면 인기 없다니요. 왜 그런 말씀입니까? 사람 불러놓고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왜 그러시죠? 아니, 인기가 있으니까 모시는 겁니다. 저희가 인기 없는데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에 좀 항의했던 게 뭐냐면 언론도 저희 지역은 여론조사를 안 돌려요. 어머. 그래요? 시당에서도 안 돌려요. 중앙당에서도 안 돌려요. 일은 계속 시켜요. 그래서 제가 맨날 따지죠. 제가 너 왜 이러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너무 제가 그랬어요.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 너무 그러지 말고 한 번이라도 좀 돌려줘라. 그러지 마라. 말만 하지 마라 좀 제발. 실적으로 좀 보여줘라. 왜 신경도 안 쓰면서 왜 나보고 자꾸 일만 하라 그러냐. 일만 시키냐. 그런 항의를 며칠 전에 했어요. 그렇구나. 아니 이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박주민 의원님 영상이에요. 그 쇼츠가 너무 재밌는데 음악이 있어서 혹시 유튜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저거 8년 전에 제가 저 현장에 있었잖아요. 휴대폰 보지 마시고 저 화면을 좀 보세요. 지금 저렇게 바뀐 거예요. 저거요? 제가 8년 전이니까 2016년 총선 때 당시 문재인 대표하고 박주민 후보하고 선거운동 같이 할 때 제가 현장 중계했었거든요. 그때 저랬어요. 명함도 잘 못 주고. 저 때가 이제 공천을 받고 와서 처음 명함을 나눠주는 이번 달고 나눠주는 때였는데 저 때는 사실 뭐 인사하는 것도 힘들었고 제가 또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인사도 안 되는 데다가
명함을 나눠주라는데 뭐 명함을 나눠줘 본 적이 있나요? 언제 명함을 뿌려봤나. 네, 그래서 저 때 막 했더니 막 주위에서 막 웃음이 터지고 막 그랬고 지금도 이제 영입된 분들한테 저게 교육용 비디오로 쓰인다는 거예요. 저 봐라. 네, 저렇게도 또 되더라? 열심히 하면 된다. 너무 주눅들지 마라. 이렇게 교육용 비디오. 그래서 영입 인재들,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영입된 분들도 하면 다 저 비디오를 봤다고 그러고 저 영상을 봤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제가 한번 저녁을 한번 대접해야 다 저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려고 자기네들 처음부터 잘하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하여간 그 참 열심히 활동하는 정치인이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아침에 명함을 나눠드릴 때 두 분을 만났는데 어제도 한 분 뵙고 지난주에도 한 분 뵀는데 8년 전 명함부터 제 명함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와, 주민이? 네. 세상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자기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닌다면서 세상에. 4년 전 명함, 8년 전 명함을 다 꺼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저희도 사실 보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감사한 너무 감사했어요. 시민들이네요. 네. 주민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네. 여론조사라도 한번 좀 돌려주세요. 뭐 맨날 뭐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제가 박주민 의원님 사실 시민사회 이제 활동하실 때 제가 굉장히 그 지켜봤고 그리고 막 집회 현장 한가운데서 잠을 못 자가지고 졸고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시위나 집회를 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면 아스팔트에 앉아서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죠. 그리고 세월호 때는 늘 그랬죠. 아스팔트에서 잤어야 됐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실 그때 이제 8년 전에 세월호 우리 유가족들이 선거 캠페인 같이 막 이게 탈 같은 거 이번에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제 축하 영상도 보내주시고 세월호 가족들이 이태원 가족분들도 축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집회가 있었어요. 행진하고 서울에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이태원 참사 가족들이 집회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참석한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이 또 아스팔트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스팔트 젊은이다. 근데 이런 국회의원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불붙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무상 대학 등록금을 꺼냈어요. 그 세자녀 가구 대상인데 한동훈 위원장 급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뭐 대학에 대한 무상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떤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현실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의대 정원 증원도 마찬가지죠.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얘기는 계속 나와 왔었던 거고 이거를 어떤 기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늘리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제가 이제 구체적 내용은 아침에 좀 선거운동하고 차 타고 오면서 잘 못 봤는데 굉장히 또 혹시 포퓰리즘적으로 막 확 하겠다라든지 막 하겠다라든지 이러면은 또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아울러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좀 안타깝고 답답한 건데 이 정부 들어서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면서 세수의 결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IRA라는 그런 법도 보면 그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새로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인데 세입에 대한 내용과 세출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세입을 어떤 식으로 늘려서 확보된 세입을 어떤 식으로 세출하겠다.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다 지금은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특별하게 어떤 세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이제 세입을 많이 깎아주면서 작년에 그렇게 많은 결손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으면서 대통령은 돌아다니면서 거의 1,000조에 육박하는 그런 정책들과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고 또 여당조차도 역시 그런 흐름에 맞춰서 막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든 아마 일반 국민이든 보시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을 하고 3자녀 이상 가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를 하고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의무화하는데 이 3자녀 가정에게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이런 감면을 앞으로는 2자녀로 확대를 하겠고 다자녀에게 지원했던 대중요금, 대중교통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다 확대하겠다. 네. 다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좋은데,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하면 참 좋을 것 여러 가지 같은데 세입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얘기가 무슨 가야 돈으로 되겠죠.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그렇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표만을 위한 그렇죠. 그런 진짜 빌공짜 공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장 한전도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 그렇죠. 적자 문제가 심각해서 난리인데 네. 이거 다 깎아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이게 대책이 뭐 안 보인다. 방법은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요즘 시중에 파한단이 거의 4,000원인데 네. 대통령 그 800원대 거래를 875. 800원대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원정대를 조직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예, 뭔가 대통령이 가면 팥값이 875원이 돼. 팍 떨어지는 거야. 네, 그걸로 가야 돼. 없던 세금이 막 생겨. 돈이 막 생겨 막 갑자기 가면 막.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참 걱정인데요. 방금 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용인 특례시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갔는데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하겠다. 500조. 좀 500조를 용인에 일단 갔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이미 뭐 많은 보도에서 났지만 그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런 부분은 이미 기업들이 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던 부분이 맞아요. 상당히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런 걸 뭐 통으로 새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반도체를 수요로 하는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네. 기업들은 아리백 선언들을 다 한 기업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2030년 또는 40년대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반도체를 만들어야 그런 기업들이 사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보면 전기가 많이 들잖아요. 네네네. 에너지로. 전기를 어떻게 되겠냐 봤더니 천연 액화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또는 원전 발전된 전력을 끌어대는 거. 요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도 못 팔아먹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액화가스도 불태우면 다시 액화가스로 재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아니고요. 아니고. 우라늄도요. 예. 핵발전소로 돌리고 나면 다시 우라늄으로 재생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예.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로 반도체를 만들어도 예. 이미 아리백을 선언한 예. 세계 굴지의 기업들. 기업들한테는 반도체를 못 팝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들어도 못 파는 예, 그걸 반도체를 자꾸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입니다. 네, 또 하나는 네. ASML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왔어요. 네. 막 자랑 엄청나게 했죠. ASML도 아리백 선언을 했어요. 자기 고객들한테도 그런 것들 요구하겠다는 야,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어떡해. 반도체 장비를 어떻게 하지? 노광 장비를 그런 데서 구해와야 되는데 네. 그거 어떻게 해야 구하죠? 원자력 저희는 원자력 전기로 그러니까. 만들어요. 원전 뭐 강국 막 이런 요런 주장을 부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사실은 예.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글로벌 예. 스탠다드에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가서 해외 순방을 하고 작년에 그랬지만 실제로 국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근데- 이해가 있으면 이렇게 정책을 할 근데 수가 없지 않나요?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리백 모른다 그랬고 맞아요. 그 이후로 들리는 얘기입니다. 들리는 얘기인데 기자들 사이에서 들리는 얘기인데 대통령실에서 아리백 금기어다. 디올백은 되나 아리백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기자들 사이에 들리는 얘기예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했죠. 한동훈. 네. 아리백 그거 모른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 됩니다. 아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만들어도 못 팔아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비전문가가 막 얘기하고 네. 참 이게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그 대목을 걱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실생활 돌아가는 거를 일단 대파값을 모르고. 아니 근데 황당한 게 그 말을 할 때 앞단에 이렇게 붙어요. 자기가 시장을 여러 번 가서 잘 아는데 시장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도. 시장을 여러 번 갔다는데 어떻게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시장 가시는 건 봐서 떡볶이 드시더라고. 파사하는 건 못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파사는 건 못 봤어요. 네, 떡볶이 드시고 그러니까 시장을 여러 번 가셔서 튀김 드시고 어묵 드시고 했겠지. 주로 드셔. 주로 드셔. 네. 먹어. 여러분 갔어. 네. 이게 뭐냐? 재벌들도 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떡볶이 하나씩 먹여주고 먹고 이렇게. 뭐야 이게 이상하다. 이게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것 좀 계속 여쭤볼게요.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사실 그래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종섭 대사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상병 사망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그마한 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세월호를 교통사 해양 KBS의 간부가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요. 했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면 조그마한 사고라니.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송에서도 정말 황당한 이유로 돌아가셨고요. 네. 이태원에서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159명이 돌아가셨어요. 네. 뭐 이런 사고들의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친구죠. 네. 최장수 장관하고 있어요. 총리 그대로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장관 네. 호주 대사예요. 그리고 공천 받았습니다. 관련된 대통령실 그렇죠. 관계자들.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리고 이런 감수성과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민 생명? 저는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솔직히. 예. 막 서울 도심에서 159명이 돌아가셔도 네. 누구도 책임 안 져요. 그냥 가요. 그냥 쭉 갑니다. 근데 그런데 뭘 신경 쓰겠어요. 예. 지금 저기 선방이 있잖아요. 네. 평화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네. 평화방송에 김혜영의 뉴스 공감이 있어요.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이렇게 이태원 참사 나도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얘기했다가 근거가 뭐냐 법정 제재 받았어요. 그래요? 뭐 수사가 진행되고 지금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언론 뭐 여사 안 붙이면 또 뭐 행정지도 받고 행정지도 받잖아요.